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3월에 예정되어 있는 신형 소렌토에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중형 SUV에서도 하이브리드가 큰 인기를 끌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이브리드 SUV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더 높아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점유율. 국내에서 볼 수 있었던 하이브리드 SUV는 기아자동차 니로, 그리고 수입차에서는 토요타 라브4와 렉서스 RX, NX, UX를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렌토와 같은 중형 SUV는 아쉽게도 그동안 국산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만나볼 수 없었는데 2월 소렌토에 이어 5월에는 산타페에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YF 소나타와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된 시점에는 사실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그다지 높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적용된 최초의 양산형 모델인 만큼 배터리 효율, 모터 출력 및 상품성이 지금만큼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생 제동으로 인한 이질감도 있었고 가솔린 모델 대비 하이브리드 모델은 최저 트림 가격부터 800만원이나 높았기 때문에 적어도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만큼은 국민차라고 하기엔 비싼 가격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상품성도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판매 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019년 12월 판매 실적을 보면 코나가 2674대, 하이브리드는 1041대가 팔렸습니다. 소나타가 7347대, 하이브리드는 1225대가 팔렸습니다. 더 뉴 그랜저가 9425대, 하이브리드는 3745대가 팔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세단과 SUV 구분 없이 14에서 28%가 하이브리드로 판매되었고 더 뉴 그랜저의 가격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의 28%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현상이 SUV에서도 동일하게 나온다면 투싼보다 상품성이 좋은 산타페나 소렌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하락하는 세단, 상승하는 SUV.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세단과 SUV 판매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SUV는 점점 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까지의 내수 판매 실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SUV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강한 것은 제조사에게도 큰 이익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유는 SUV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마진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대차 2018년과 2019년 1분기 판매 실적을 비교한 것인데요. SUV는 4만 대가 더 팔리면서 1조 5천억 원의 수익 매출 증대로 이어졌고 세단은 15,000여 대가 덜 팔렸지만 2천억 원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판매량은 27%가 증가했는데 매출은 이 2배인 49%가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세단보다 SUV를 팔아서 남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제조사의 수익성 증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제조사는 더 많은 SUV 모델을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세 번째, 극과 극의 실적을 보여주는 니로와 아이오닉. 2019년 12월 기아자동차 소형 하이브리드 SUV인 니로는 2220세대가 팔렸습니다. 그에 반해 아이오닉은 332대가 팔렸습니다. 아이오닉보다 니로가 약 7배나 더 많이 팔린 셈인데요. 아이오닉은 니로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속은 똑같은데 겉모습만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나타와 K5, 그랜저와 K7과 같은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아이오닉 연비가 니로보다 2.9km/L 더 높고 출시 초기에는 못생긴 니로 디자인이 이슈가 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니로는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니로가 SUV 형태였다는 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이오닉과 니로는 휠 베이스가 2700mm로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도 길어 실내 공간, 특히 2열 레그룸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세단 형태인 아이오닉이 니로보다 공기역학적으로 유리하고 공차 중량이 가볍다는 점에서 연비가 리터당 2.9km나 더 갈 수 있습니다. 반면 니로는 전고가 높아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유리하고 2열 머리 공간과 트렁크에 쌀 수 있는 내부 공간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니로만의 옵션 중에는 220V 인버터가 있기 때문에 USB를 지원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충전이나 캠핑 등 레저 활동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고연비를 통해 유지비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리터당 3km나 더 갈 수 있는 아이오닉을 선택하는 사람보다 니로를 선택하는 사람이 7배나 많다는 것은 굳이 3km 더 갈 수 있다는 장점 하나만으로 세단을 선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니로의 19.5km/L라는 연비도 동급의 가솔린 엔진 기반 소형 SUV가 보여주는 연비보다 훨씬 매력적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올렸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관련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중형 SUV인 소렌토의 GDI 1.6 터보 엔진은 힘이 부족할 것이라고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GDI 1.6 터보 엔진은 분명 K3 GT나 아반떼 스포츠에는 충분한 힘을 보여줍니다. 공차 중량이 낮은 차량에 높은 출력의 엔진을 적용했으니까요. 그래서 두 개의 차가 GT나 스포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연비보다는 스포티한 주행을 컨셉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반면 소렌토와 같은 중량이 큰 차에는 당연히 GDI 1.6 터보는 K3 GT나 아반떼 스포츠처럼 날렵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포티한 주행이 아니라 연비에 초점이 맞춰진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출력의 부족함 없이 파워풀한 주행을 원하신다면 하이브리드는 정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엔진의 출력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고출력의 모터가 보조해준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신형 소렌토에는 3세대 플랫폼과 브레이크 부품의 경량화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복합적인 부분들이 엔진의 부하를 줄임으로써 내구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하이브리드 SUV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저는 리바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